202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신년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 만들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 중 하나죠. 일상에 재미를 더하고 한 해를 더 풍성하게 만들 슬기로운 취미 생활을 찾아 원주로 떠나봅니다. 첫 번째 취미 생활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곳. 겨울과 잘 어울리는 포근하고 귀여운 뜨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뜨개 공방이고요. 여기 있는 케이크 보석함, 그리고 인형, 휴지 케이스 같은 것들을 직접 와서 수업으로 배우실 수 있어요. 옹기종기 모여 뜨개질하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용도와 바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뜨개 방법. 그중에서도 오늘은 대바늘 뜨기와 코바늘 뜨기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바늘은 이렇게 두 개의 바늘로 양손으로 뜨개질을 하는 기법이고요. 이런 느낌의 저희가 흔히 보는 니트 느낌의 편물이 나와요. 그리고 코바늘은 하나의 바늘로 한 코 한 코 찾아서 뜨개질을 하는 기법이고 이런 느낌의 편물이 나옵니다. 가만 보니 오늘 수강생은 둘이 아니라 셋이었네요. 언니 품에 안겨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반려견 배추. 귀여운 배추와 함께하니 왠지 뜨개질 능률이 쑥쑥 올라가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어떤 작품 만들고 계시나요? 강아지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목도리 뜨러 왔는데 처음인데도 선생님 좀 잘 알려주셔가지고 좀 어렵지 않게 잘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아까 겉뜨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안뜨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헷갈려요. 어려운 부분은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봅니다. 안뜨기와 겉뜨기를 반복하며 원하는 길이만큼 목도리를 떴다면 코를 막고 실정리를 해주는데요. 반려견을 생각하며 정성스레 뜬 목도리에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대바늘로 해보니까 이렇게 그 목도리 같은 것도 뜰 수 있고 뭔가 제가 원하는 물건을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그 취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조금 더 가깝고 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번엔 코바늘 뜨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닮은 케이크 보석함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알록달록 털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실을 골라 준비해 봅니다. 이렇게 케이크 베이스랑 올라가는 휘핑크림 용 컬러를 두 가지 고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부분 있죠. 여기를 처음 시작하는 기법인데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가능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팩클래스입니다. 끝부분이 갈고리처럼 생긴 코바늘을 이용해 한 코 한 코 집중해서 작업해 보는데요. 속도를 높여 뜨개질 하다 보니 어느새 그럴듯한 케이크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들어 뜨개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뜨개질 18년 차인데 처음에는 이제 어른분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는 취미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매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도 뜨개질을 많이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저희 또래 여성분들에게 많이 전파가 됐고요. 털실과 바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뜨개. 효율과 재미를 추구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일만 하죠. 플라스틱 케이스에 뜨개로 뜬 커버를 씌우고 각종 장식으로 꾸며 케이크 보석함을 완성했습니다. 뜨개인이 생각하는 뜨개의 매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뜨개질을 하면 정신이 한 군데로 집중돼서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인내심도 기를 수 있어서 뜨개질 참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취미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뜨개질이 가장 좋은 이유는 무언가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뜨개질에서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영롱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두 번째 장소. 앞서 소개했던 뜨개와는 상반된 차갑고 반짝이는 매력의 유리 작품들이 돋보이는데요. 아름다운 빛의 유리로 눈부신 이곳의 정체는요? 저희 공방은 스테인드 글라스, 글라스 퓨징, 글라스 아트 등 유리에 관한 전반적인 것과 특히 저희 공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램프워킹 체험과 수강이 가능한 공방입니다.
유리를 활용한 다양한 공예 중에서 대표님이 특히 소개하고 싶으시다는 램프 워킹. 2,500도에 달하는 불꽃으로 유리를 녹여 가공하는 기법인데요.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적어 희소성 있는 취미를 원하는 분들에게 제격이라고 하네요. 램프워킹은 보통 내열 유리나 혹은 일반 유리에도 사용을 하는데 유리를 토치로 직접 가열해서 직접 유리를 녹여서 모양을 성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컵이라던가 그리고 블로잉과는 다르게 굉장히 세밀한 조각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예쁜 유리 세공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을 따라 칼로 유리를 긋고 집게로 힘을 주자 유리가 똑 하고 잘리는데요. 일정한 모양으로 잘린 유리들이 하나둘 쌓여갑니다. 유리는 왜 자르고 계신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선캐쳐 만들기 연습하고 있어요. 형형색색 고운 빛깔의 생유리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 자르기 연습을 마친 뒤 수많은 생유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유리를 골라보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말 자체가 물들인 유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다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마블 모양으로 텍스처처럼 느낌이 나 있는 유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무늬가 있는 유리들도 있어요. 무늬가 있는 유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고래와 벚꽃 디자인의 선캐쳐를 만들 예정인 두 수강생. 원하는 유리를 골라 도안에 맞게 잘라줍니다. 자른 유리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다듬고 동테이프로 감아주는데요. 동테이프로 테두리를 감싸는 이유는 뭘까요? 유리에는 납땜이 안 되니까 이제 동테이프 위에 납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만들 때는 쿠퍼 포일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테이프로 유리를 감아서 이 위에 납땜을 하는 기법을 쓸 거예요. 납땜으로 유리와 유리를 꼼꼼히 고정하고 체인까지 매달아주면 유리를 투과하는 빛으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고래와 벚꽃 모양의 선캐쳐 완성입니다. 차갑기만 한 줄 알았던 유리가 따뜻함을 가진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다음에 와서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새해 처음으로 취미생활 한다고 와봤는데 너무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게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런 경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괜히 되게 보람차고 결과물 보면 되게 뿌듯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취미 생활을 찾아 도착한 장소. 내부 곳곳엔 미세계 도자기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접시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모두 눈치채셨겠죠? 네, 여기는 흙으로 빚어서 나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도자기 공방이에요.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분들, 어르신분들까지도 오셔서 이렇게 나만의 그릇을 빚는 곳이에요. 오늘 수업은 손빚기와 물레 작업으로 나눠서 진행될 텐데요. 먼저 손빚기 작업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흙덩어리를 평평하게 눌러주고 밀대로 밀어 밑판을 만들어주는데요. 오늘 도예에 처음 도전한다는 두 분. 어떤 계기로 도예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원래 평소 도자기를 빚어보고 싶었는데 이번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취미를 갖고자 이렇게 한번 도자기를 빚어보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도 뭔가 색다른 취미를 즐겨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렁이처럼 길게 내린 점토를 판 위에 올려 단을 쌓아주는데요. 도구를 이용해 판과 이어주고 물먹인 스펀지로 표면도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고요 속에서 흙을 만지며 평안을 찾아가는 도예 수업. 도예가 지닌 또 다른 매력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도자기는 점토가 주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편안함뿐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빚으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집에서 음식을 담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든 그릇을 사용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추억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원하는 디자인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도예용 물감으로 색칠해줍니다.
오늘 작업한 그릇은 한 달 동안 초벌과 재벌을 거쳐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흙은 더욱 뽀얀 빛깔로, 물감은 더욱 진한 색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제 손으로 직접 그려서 작품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이게 눈으로 확인할 때 성취감이 있어서 새 취미로 삼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도자기를 빚은 이 추억과 시간을 도자기라는 결과물로 만들 수 있어서 보다 값지고 기분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도일 수업의 꽃, 물레도 한번 배워볼까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스스로 컵 한 개를 만들려면 한 달 이상은 정규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기초부터 탄탄히 하기 위해 중심 잡기부터 연습해봅니다. 이제 흙을 다듬는 중심 잡는 걸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이렇게 대신 다음에 맨 아래를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흙을 여기 끝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끌어올리세요. 빠르게 돌아가는 물레 속 흙덩어리가 손길에 따라 형태를 갖춰갑니다. 부드러운 흙의 감촉을 느끼며 섬세하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만들어진 그릇의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물레에서 떼어냅니다. 처음에 하는 거여서 많이 긴장됐는데 옆에서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조금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서 모양 만드는 게 어렵다고 좀 느껴지긴 했는데 선생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예쁜 그릇이 완성된 것 같고요. 저마다의 개성을 담아 그릇에 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해줍니다. 손빗기와 마찬가지로 물레 작품도 한 달 뒤에야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빨리 여기 다 구워져서 집에 얘가 오면은 이제 맛있는 음식도 담아서 먹어보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새해 목표로는 한번 도자기로 제대로 된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취미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을 뜻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재미있고 보람있나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꼭 맞는 취미 생활을 찾아 더욱 행복하고 알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